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현무가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출발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주 미장이 또 급락이 나와서 이번 한 주 또 우려감을 좀 많이 갖고 시작하실 수도 있었는데, 출발하자마자 시가가 저가되면서 시장에서 저가 매수 좀 강하게 유입이 되었죠. 물론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중국에서 AIB 출범을 했었고, 이란이 경제 제재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국내 이제 소재라든지 산업재 쪽에서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죠. 거기다 이제 장중에 중국과 대만 증시까지도 반등이 나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약밥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효과가 굉장히 좀 강했는데, 셀트리온 효과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았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3천억 이상 다시금 출하가 되었었고, 반대로 이제 그만큼 파는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이 소화를 해주면서 시총 상위주를 중심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중심과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쪽 관련된 제약바이오 쪽이 좀 움직였고, 그 외적으로 게임주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시장에서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 구간 때는 어차피 바닥을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얼마나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보고 그 이유를 봤을 때 얼마나 좋은 위치고 얼마나 좋은 기회이냐,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마인드가 좀 강해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는 마인드가 강한 사람은 결국 이 구간이 기회로 생각을 해가지고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여유를 갖고 가는 것이고, 마음이 급하실수록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손실을 더 기하급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상태인데, 이쪽에서 아니네 싶어서 바로 이리로 갔다가 또 손절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은 마인드 좀 강하게 잡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을 볼 때 우리가 현재 국내 증시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딱 하나죠.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수급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제 미증시가 오늘 같은 경우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결국은 내일이 더 중요할 건데,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1월달 들어와서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미국만 빠진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나 우리라든지 다 빠진 그런 모습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질 거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국내 수급적인 부분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자금의 유출이 아니라 산유고, 유가가 크게 빠졌던 부분이 산유고들을 중심으로 한 매도이기 때문에 그 매도 여파가 이제 언제쯤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바닥이 잡힐 때, 물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 지고 와라 할 때는 저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철강 이런 쪽을 좀 더 우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낙폭과 대주를 한 번은 접근을 해 볼만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낙폭까지도 몇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S&P 지수라기보다는 이제 S&P 지수의 이제 1월달, 이제 역사적으로 1월달 수익률을 좀 나타낸 그런 표인데, 사실 이제 고점 대비해서 얼만큼 빠졌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S&P가 역대로는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10%가 넘게 빠졌는데, 사실 이제 1월 달에 그게 많이 빠진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왜냐면 연초가 되게 되면은 보통 연초에는 시장에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데,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S&P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8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락률이 크게 나왔던 그런 흐름을 보게 된다면, 87년도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때가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순간 급락이 떨어졌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때는 사실 프로그램 문제와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회계 부정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9.12 테러 이런 경우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순간 급락.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면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 악재 자체가 강하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런 악재가 나타났을 때는 사실 이 악재가 해소되게 되면은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때는 구체적인 악재가 나올 때는 해소가 될 때 빠르게 반등이 나온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구간이 아니란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이제 미국에서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이 당시에 남유럽 국가들 픽스 국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면, 시장에서 진짜 악재가
엄청난 대형 악재가 터진 케이스죠.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또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이 빠졌는데 왜 빠졌냐? 근데 이게 불과 작년 하반기에 빠지고 올해 또 빠졌다 이거예요. 똑같은 이유죠. 중국에서의 경기 둔화 우려, 미국에서의 실적 둔화 우려. 결국 우려로 빠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로 빠진 시장은 V자 급반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빠질 만큼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미국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진 요인을 딱 꽂으라면은 딱 하나를 꽂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미증시가 2011년도부터 바닥을 찍고 나서 5년 동안 계속 상승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경기 둔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선진국 대비해서 경제 성장률에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선진국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었었고 신흥국 계속해서 유출이 됐었죠. 근데 한쪽으로 자금이 너무나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 상승 추세가 무너진 것 자체가 차익 실현 욕구와 펀드 환매가 나오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선진국에서의 자금 유출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인데 현재 이쪽에서의 자금 유출은 어느 정도는 소화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고 한쪽으로 쏠렸던 자금은 결국은 딴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 중국에서의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중국에서 내일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 이런 경기 둔화 우려를 얼만큼 완화시켜주느냐. 이 부분이 신흥국이 그동안 소외받던 소외를 받았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자금이 나중에 어느 정도 불안감이 완화될 때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어지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실제 우리나라 관련된 펀드 쪽으로는 자금 유출이 일어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입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자금의 유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케이스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머니가 유입된 부분에 대해서 유출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다 보시면 되겠죠. 자,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가별 펀드가 얼만큼 들어왔냐 그 부분인데 우리나라 이제 여러 군데 펀드에 조금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젠 펀드라고 해서 아시아 신흥국들 중심으로 된 펀드도 있고 전 세계 펀드도 있고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말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은 실제 펀드 쪽에서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입이 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도수, 이거 순매도 규모이기 때문에 이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매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에 외인들의 매도가 많이 줄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1월달 들어오자마자 외인들 매도가 다시 커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시장에서 펀드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외국인들 펀드가. 그런데 외국인들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유국.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호주 뭐 이런 데를 보통 산유국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산유국에서의 매도 물량이 떨어진 것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근데 앞전에도 제가 산유국들 특히 사우디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한 1년 반 그동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이상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도를 계속해서 하기에는 현재 남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가 자체가 30불을 살짝 한 번 깼고 두 번 깼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미증시가 또다시 크게 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유가가 30불이나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받았다지기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은 역시 추가적으로 산유국에서 물량이 추가로 떨어진 건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화될 때 국내 증시라든지 해외 증시도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도 시장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니까 현재 어떻게 되냐, 국내 증시로도 공매도라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케이스인데 현재 국내의 공매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공매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의 현재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국내 증시 공매도 금액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 크냐? 실질적으로 지금 2008년도 리먼 사태인데 리먼 사태가 일어날 때 시장에서 이제 급락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때 이제 전체 금액 비중에서 7% 정도가 공매도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거의 8% 정도 수준까지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 공매도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매년 연말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축소가 되죠. 그리고 나서
배당락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해서 바로 공매도가 증가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한 번에 증가가 나온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공매도가 많으니까 시장이 더 빠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목에 찼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팔 만큼 팔았다. 고가를 비워놨으면 나중에 다시 채운다고 말씀드리죠. 마찬가지로 공매도라든지 이런 쪽도 어느 정도 차가지고 목에 찰 정도로 많이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청산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청산할 때는 쇼 커버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공매도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그동안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었고 앞전 바로 한 5개월 정도 됐었죠. 5개월 전에 작년 8월 달쯤에 시장에서 고점 대비해서 15%라는 급락이 떨어진 적을 봤었기 때문에 앞전에 그만큼 또다시 떨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감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시장이 바닥 국면에 오고 빠진 만큼 빠지고 그러면은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뉴스를 틀면 뉴스에서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흥국이 문제가 생기고 신흥국이 디폴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경기가 안 좋고 중국이 뭐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할 것이다. 중국의 부채가 많다. 안 좋은 얘기는 다 떠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주식에 대해서 경험이 좀 많지 않으신 분은 어떻게 되냐?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떡하지 하고 눌러봐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기자나 뉴스를 자꾸 쓰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기사를 쓰죠. 그런 사람들 더 겁이 나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는 구간이 결국 뭐예요? 시장은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공매도가 많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경우 빠르게 청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 많은 것이 쇼커빙이 나올 때 시장에서 한번 급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국내 증시를 한번 볼게요. 지수를. 그 국내 지수 같은 경우 현재 위치가 어디 때냐. 근데 제가 왜 시장에서 앞전에도 1880에서 1900 사이가 바닥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1880에서 추가로 더 빠진다 해도 신경 쓸 만한 냅두시면 됩니다 라고 왜 말씀드리냐면 국내 증시에서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 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뭐 IF 같은 이런 정말 큰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이 정말 크게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될 경우는 펀더멘탈이고 뭐가 다 무시되고 그냥 더 빠집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기본적인 밸류 자리대에선 지켜준다가 되는 건데 자 앞전에 우리나라 2011년 6월 박스권을 계속 그릴 때 똑같습니다. 1900대 라인에서 한 번 저점 만들고 올라가고 저점 만들고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죠. 반복인데 이게 앞전에는 이때는 자산가치 트레일링 PBR 1.0배에서 주로 맞춰줬었고 이게 작년부터 조금 더 내려오면서 0.9배에서 맞춰주는 그런 흐름인데 현재 구간대가 0.9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에서 현재 국면은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라는 거는 무조건 과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과매도면 뭐예요? 결국은 시장에서 빠질 폭보다 좀 더 빠졌네. 그러면 조만간 반등이 나온다 되고 최소한 추세를 돌린다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구간대에서 하락폭의 최소 절반 정도는 반등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가 어디예요? 최소 2000포인트 전후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대에서는 추가로 밑으로 더 빠질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반등 나올 때 기술적으로 얼만큼 바로 나올 거냐 이걸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볼 때는 국내 증시를 뭘로 봅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겠죠.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차손을 우려해서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말 그대로 평가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국내 지수를 볼 때 이제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를 기준해서 보게 되는데 달러 기준으로 보면 현재 위치가 어디냐? 현재 2012년 저점과 2013년 저점 그리고 앞전에 8월 달의 저점과 지금 저점이 다 무슨 자리? 같은 자리입니다. 환율까지 감안할 경우. 왜? 지수는 지금 앞전에 8월달 같은 경우는 1800 초반짜리 때까지도 모았거나 살짝 깼었죠. 그런데 그때는 환율의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1200원 조금 넘어갔었죠. 지금은 1215원 넘어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시장에서는 앞전의 저점 자리와 지금 저점 자리는 외국인들이 볼 때는 동일한 자리다. 그리고 2012년, 2014년 저점 자리와 동일한 국면이다. 그러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어떻게 된다? 외국인들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차피 산여국에서 떨어진 물량이 해소가 되면은 결국 외인들은 다시금 자금의 이동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 위험자산을 회피하고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안전자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채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이 대표적인 국채, 채권이 이미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갈 만큼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채권에 대한 메리트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장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관점을 우리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지수인데 선물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앞전에 이제 선물지수 저점, 8월달 저점과 지금 저점은 아까 이제 코스피 지수, 달러 기준할 때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근데 이 선물지수도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선물지수가 이제 11월달, 12월달, 1월달 현재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하락상승 반복했었죠. 근데 이게 월간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11월 달에 고점과 저점의 폭마디가 14.75입니다. 15를 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월 달도 마찬가지로 14.75가 되죠. 고점 저점이. 그리고 이번에 1월 달 고점 대비 오늘 저점 찍었던 자리가 14.35죠. 왜? 15포인트라는 수치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 옵션 쪽에서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부분에서도 아주 큰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맞춰주는 그런 흐름도 있고 그 외적으로 현재 지지를 받아준 자리가 어디냐? 시장에서 하락 추세를 할 때 채널로 가고 있었죠. 채널로 가다 하락 추세 할 때를 살짝 깬 것이 금요일, 오늘 살짝 회복을 한 것이 오늘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라인대는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앞전에 2만 개, 2만 5천 개까지 했는데 작년 1월 달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도가 세게 났을 때가 선물 누적 매도 3만 5천 개까지 나왔는데 사실 3만 5천 개까지 나올 때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게 금전일까지 3만 2천 개가 나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도 커버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 커버링이 나타날 수 있다. 베이시스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공매도가 청산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구간 왔을 때는 작은 모멘텀 하나만 있어도 시장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같은 경우 반등 잘 나왔죠. 대만도 반등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한 군데가 마저 반등을 해줘야죠. 바로 미국이. 그러니까 지난주 미국이 금요일 날 옵션 만기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포지션으로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인 시장을 실적 발표하는데 이미 실적에 대한 우려는 다 받아놨어요. 그러면 실적이 발표될 때 선발했다는 쪽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는 들어오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낙폭과대를 볼 때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낙폭과대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기간에서 새롭게 진입을 하는 종목. 그리고 물량이 떨어지는 기간이 계속해서 받아준 종목, 그리고 기간이 기본 물량이 있는데 일부 던진 물량이 있는 종목, 이런 것 좀 체크해줘야 되는데, 자, 현대중공업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란에서 이번에 그 경제제재 해소가 되었죠. 그럼 가장 큰 수혜는 건설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건설이 급등이 나와서 출발하는데 한번 이렇게 호재가 났을 때 급등이 나오면 한번 팔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앞전에 이제 현대건설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고가 한번 찍을 때는 한 번씩 팔아주고 나중에 또 잡아주고 하는 게 더 좋은데 건설 쪽이 모멘텀 많이 받았죠. 근데 건설만 모멘텀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철강도 모멘텀 받고 조선도 모멘텀 받습니다. 왜? 이란의 인구가 8천만인데 8천만이라는 그동안 경제 제재 받으면서 무역 규모가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란의 무역 규모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됐던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금 무역 규모가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원유를 수출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발주가 나타날 수 있다. 선박에서의 발주 이런 부분은 모멘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현대중공업도 작년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졌죠. 결국 실적이 안 좋다 어쩐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4분기 실적이 현재 전망이 어떻게 되냐. 우선은 더 이상 충당금 설정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4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이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S-오일 같은 게 뭐죠? 오일뱅크. 오일뱅크가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상장하면서 차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 자금 및 부채를 감수하겠다. 이런 기대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무슨 그림? 계속해서 하락을 이미 다 받아놨죠. 그 8월달 저점 자리 때 구간대에서 똑같이 지지가 나온 상태로 단기적으로 채널 패턴, 그 세경 패턴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거래량이 증가세가 요 근래 실리면서 어떻게 돼요? 기관들의 매수가 많아지죠. 연기금, 투신
이런 쪽에서 매수가 계속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1선 자리대가 세 번째 자리니까 21선 돌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윗방향을 돌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예요? 이미 시장에서 고점 대비 단기적으로 10월달 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는 한 25% 가까이 빠졌는데 많이 빠졌죠. 25%면. 많이 빠졌고 현재 바닥을 다진 그림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반등이 나와서 이 라인대를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단기적인 관심. 뭐 조선이 현재 구간대 워낙에 밸류가 싸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납폭 가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텔신라인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요 근래 엄청 빠졌죠. 제가 앞전에 이제 면세점 신의 면세점 사업 발표했을 때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신의 면세점 사업이 너무나 발표가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호텔신라라는 단독적으로 상장된 프리미엄을 받던 것이 결국은 축소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축소가 너무 심하게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단기적으로 볼 때 11월 달 고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거의 44%가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화면에 뭐 공매도 비중 이런 것들 나오죠. 공매도 비중 뭐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 거래량 중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이 뭐 20%가 넘는다. 공매도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종목은 특징이 뭐냐면 이격을 갖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격 자체가 이 녹스 약간 황금색 선 이게 이격입니다. 이격이 85에서 94. 그러니까 21선과의 이격 차이가 15% 가까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반등이 한 번씩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 계속해서 낙폭 과대예요. 낙폭 과대 떨어진 동안에 누가 팔았습니까? 외국인 팔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어떻게 해요? 거의 다 팔았죠.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거는. 그러면 외국인들 작년 중반부터 들어왔던 건 다 팔았고 이제 누가 사주고 있어요? 이거를? 기관이 사주고 있죠. 그러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한다? 시세가 21선 근처까지만 가도 이게 10% 이상이 나온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장에서 낙폭 과대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 겁니다. 단 시장에서 앞전에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올 때마다 14%, 뭐 15%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반등이 세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옆으로 기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납폭 과대주로 접근을 했는데 이 종목이 3, 4거래일 안에 시세를 못 뽑는다 할 때는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때는 정리를 하는 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길게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납폭 과대 시장에서 말 그대로 지수가 어제 빠졌고 반등이 나올 때 시총상위 일부 중심 종목들이 땡기고 낙폭 과대가 순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이제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가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아진다. 환율 수혜주다. 다 좋았죠. 근데 4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것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지금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동차 전장 부품 진출한다. 다 좋죠. 근데 현재는 제일 문제가 뭐예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수급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으니까 같이 빠진 건데 그동안 저점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채널 패턴 올라갔는데 채널 패턴이 이탈하면서 이 채널 패턴의 마디폭 2개를 뺀 겁니다. 지금 현재 2개를 뺐으니까 54,000 전후가 기본 마디폭보다 2배를 뺐다 이런 게 되는 것이고 현재 공매도 비중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한 24% 정도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우선 크게 보기보다는 6만 원 전후까지가 열려있다. 근데 이것도 얼마예요? 10% 가까이 되죠. 그 납폭과대가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런 종목의 특징은 뭐예요? 왜 빠졌냐? 누가 팔았냐? 기관이 물량을 많이 지고 있었죠. 많이 지고 있던 물량에서 일부가 청산이 되고 일부가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빠진 케이스다. 그럼 남은 물량이 있죠. 남은 물량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멘텀만 들어오면 그때는 또 반등을 일으키는 그런 요건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 이제 54,000 전후에서 55,000 사이 이런 구간에서 단기 접근을 해서 뭐 손절 짧게 잡으셔도 되고 이쪽 방향으로 6만 전후를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우선은 전체 시장이 다 빠지면 전체가 다 나와요. 나오는데 시총이 높아서 강하게 서서히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낙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 같은 경우가 모멘텀이 딱 들어오니까 바닥권에서 20%씩 나와버렸죠.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좀 가지시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또 시간이 다 됐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저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